제목만 봐도 벌써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과 무차별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10대 소년이 나이 든 어르신을 상대로 저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에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일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어허네. 어느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검은 옷 입은 남학생이 저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학생이 넘어진 남성에게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이러다려는 남성을 또다시 걷어찹니다. 이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겨우 저항을 해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영상이 지금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왜 장면을 멈췄는지 동작을 멈췄는지 화면을 정지했는지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2일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에 한 그 10대 일행이 거기서 뭔가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경비원이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졌고 그것이 급기야는 몸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막 서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60대 경비원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쓰러지기까지 했고 결국 거의 정신을 잃는 모습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잠깐 그 영상을 보면 경비원분이 그 충격, 폭행의 충격에 이 잠시 정신을 잃은 듯한, 왜냐하면 바닥에 주저앉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만큼 충격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피가 그냥 펄펄 철철 끓는 10대가 지금 60대 상대로 지금 저게 할 짓이에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화면이 움직여요. CCTV 화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길 가던 시민이 어머 충격적이게 찍은 거예요. 충격이라서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건은 충격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SNS에 퍼지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촬영을 한 사람이 바로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촬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떳떳하게 SNS에서 올렸습니다. 무슨 무용담이라고 그걸 올렸을까요? 근데 이 제작진께서 시청자들 충격을 받을까 봐 제대로 들려드리지는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는 폭행을 학생이나 촬영한 학생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촬영한 학생은 하지 마라고 말할 뿐 웃고 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웃음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네.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모습이어서 정말 더욱더 충격을 주고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도 넘어서 지금 그 도를 넘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웃으면서 히히 깔깔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분, 그 상가 건물에 있는 분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일어난 날 우리 작은 소녀딸이 다리 났대. 그러니까 애를 내보내는 게 무서운 거야. 최준문 교수님,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세상이, 아니 이렇게까지 10대 애들이 저게 지금 할 짓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요. 10대 청소년들이 60대 경비원을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물론 몸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일방적으로 지금 60대 경비원이 맞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놓고 지들끼리 히히 깔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진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찍었을 때 유포까지 됐는데 이 변명이 혐행인데,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그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분, 10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폭행이 아니라 스파링을 한 거래요. 스파링. 뭐라고요?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해서 나는 말리러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먼저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체육관을 찾았대요. 스파링 하려고. 그러다가 체육관을 못 찾아서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에서 결국 저렇게 스파링을 한 거다라고 10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CCTV 있는 곳에 스파링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CCTV 있는 데서 했는데 왜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찍는 것도 경비 아저씨가 동의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녹음도 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끝나고 잘 풀고 갔다. 저게 잘 풀고 갈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 뭐 10대들의 해명은 그런데 저게 저렇게 뭐 맞은 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잘 풀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SNS에 유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라고 또 여기는 해명을 하고 있냐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잠깐 저장할 데가 없어 SNS에 올렸다가 지웠는데 그 사이에 퍼져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도 사실은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어서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좀 살피고 조사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10대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10대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이 말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60대 저 경비 아저씨가, 저 남성이 자 스파링도 하자, CCTV도 인데서 찍자, 영상 찍어도 좋다, 이걸 다 허락했다고요?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60대 남성 얘기 좀 들어봐야 될까요? 처벌을 지금 원치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치는 것도 분명히 봤고, 애들이 그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애들이 좀 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장난하는 걸 내가 꾸짖은 건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애들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도대체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렇게 영상만 봐도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관절 60대 저 경비원은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별거 아닌 건데 애들 좀 심하게 꾸짖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안 같다고 한다면 영상에서 김성수 변호사님, 저 10대들은 왜 사람을 거의 저 지경으로 만들 정도로 무차별 폭행 강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굉장히 일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이 영상에 나왔던 이 경비원 분께서는 이게 뭐 이런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지금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폭행죄라고 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게 별도의 처벌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상해죄나 이런 다른 제목이 아닌 이상 폭행죄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종결이 되지 않을까, 사건 자체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폭행죄는? 예, 이 폭행죄라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경찰에도 이 의사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폭행죄로만 본다고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죄가 폭행죄라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즉 맞으신 분이 피해를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답니다. 이게 죄라, 이게 현행 법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무차별 폭행 가한 그 10대에게 보세요.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 듣고 가는 게 찍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그거를 처벌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을 갖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지금. 나를 아는 사람은 다 할 정도인데 나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니까. 나 대전 금방 통화해 말했어요, 대전한테. 나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이 남성, 60대 남성도 글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보세요. 저렇게 폭행당했는데 폭행당한 거, 그리고 지금 저렇게 폭행당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즉 상해, 예를 들어 전치가 2주, 3주 나왔을 상해는 입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데, 그런데 오히려 동영상 보세요. 영상이 공개된 거,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지금 당사자니까 고소란 표현이 맞겠죠? 고소할 생각이다. 그리고 경찰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 이 사안을 조사할 때 앞서 10대들은 스파링도 하자고 그 경비원이 60대가 동의했고 영상도 찍는 거 동의했고, 이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는 좀 따져봤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폭행을 가한 것처럼 영상에서 보이는 그 남성이 부모와 함께 와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긴 한데 경찰은 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경찰이 상해 혐의로 입건한 근거는 영상에서 이 경비원이 3초 정도 기절한 장면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절을 하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봐서 상해죄로 의율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 상해죄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판례에서는 굉장히 장시간 기절한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보통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이게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경비원 얘기에 따르면 고소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비원분이 뭐 자기가 흉계를 했다 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 뜻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비원분이 만약에 그 아이를 한 대라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상해죄로 고소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른바 쌍방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상해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본인이 폭행죄에 또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위축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하다하다 해괴한 사건이네요. 맞은 사람은 크게 폭행에 대해서 처벌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영상 공개된 것에만 명예훼손으로 뭔가 책임 묻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이 폭행한 사람은 용서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걸 지켜본 우리는 지금 공분을 하고 있고 참 해괴망측한 사건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돼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